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작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이후에 1년여 만에 첫 공식 외출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찾은 곳은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였습니다. 거리는 유지할게요.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앞에를 안 보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외출을 자제하셨다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동화사를 방문하셨는데, 동화사 방문하셔서 그 방장 큰 스님과 또 스님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흰 옷을 입고 특이의 올림머리, 처음 외출이었습니다. 오늘 지지자 대략 100여 명 정도가 이 동화사에 같이 왔다고 했고, 대통령 다시 하소하고 대구 사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를 좀 건넸는데 1년 만에 외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조금씩 공식 행보, 외부 활동을 좀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동화사, 이 동화사라는 곳이 대구에서는 꽤 큰, 제일 큰 절이고요. 또 이 전국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이게 갓바위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 스님 같은 경우는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낸 불교계의 거물이죠. 거기에 이제 방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동화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구 가면 반드시 들린 데가 바로 동화사거든요. 불교계를 잡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고,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불교계의 법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보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칩거를 했고, 또 외부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나지 않고 이제 그 건강을 좀 다스리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의 이제 건강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만난다고 그러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앞으로 지역에서 두루두루 좀 갈 것이고, 특히 이것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 해석을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주변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총선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결국 이 지지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합장도 하는 모습도 있고 동화사에 들러서 오늘 여러 행보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최근에 일부에서 나왔던 박 전 대통령 치매설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말로는 평지는 쉽게 걷지만 오르막이나 내리막 걷기에는 불편해하신다. 혹은 본인 스스로도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아직 그 건강이 완벽하진 않다. 이 얘기가 좀 있어서요. 글쎄요. 근데 오늘 동영상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무릎 부분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엉거주춤하게 이 걷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 말대로 평지 외에 이제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무릎 부분이 좋지 않은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대구로 내려간 이후에 이제 주변에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운동 부족 비슷한, 지금 연세도 70이 넘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저런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말대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리 부분, 무릎 부분 이런 데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스님의 발언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친이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린 5천년 역사 속에 일찍이 없던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문재인 그 정부가 무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뭐라 합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뭐를 했다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비선실세인데. 방장 스님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제 일화를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들으셨고 식사하시면서 가벼운 한담하셨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동아사 주지스님 얘기 중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이 됐는데 쭉 내용 같이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주지스님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그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 주지스님 말씀은 5천년 역사 속 일찍이 성군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은 뭐 본인의 아버님과 관련된 문제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사실은 저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비선실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탄핵당하고 저렇게 된 게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물론 저 스님 생각은 아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꺼낸 건. 그러나 그 말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표정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도 상당히 굳어지고 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주지 스님은 아니고요. 이제 방장 스님이신데 이 팔공 총림이라고 불교에서는 총림 하면은 이제 유론, 강원, 선언을 갖추면 총림이라고 합니다. 그 총림의 최고의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지 스님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주지스님보다는 좀 더 격이 높은 예. 최고의 이제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 중에 그 박 전 대통령의 법명이 선덕화다. 예. 그 선덕여왕과 같은 이름이다. 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 이제 선덕화라는 법명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법명을 할 때 착할 선자, 덕덕자, 빛나라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좀 빛나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선덕여왕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머니 유경수 여사도 대덕화라고 법명이 있었습니다. 크게 덕을 쌓아서 빛나라. 그건 이제 사찰을 많이 찾았었죠, 유경수 여사도. 예,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를 찾은 이유도 과거 이제 부친 때부터 또 이러저러한 인연도 있고 또 당신 본인 스스로도 예. 2005년에 거기서 선덕화라는 또 법명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거리도 가깝고 큰 사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번 공개 행보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동아사 주지스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방장 스님, 주지스님보다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의현 스님의 메시지.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잘못 알았었는데. 오늘 동아사를 찾은 1년여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